포란 역경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연의 법칙과 일치한다는 증거는 역사에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한결같이 역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찾아집니다. 그들은 역경을 통해서 정신력을 키우고 강인한 인내력을 바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가 발명되었지만 정작 에디슨은 안 되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 도전해 봅시다. 시도했는가?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또다시 더 나은 실패를 하라. 과연 그는 누구일까? 그는 22세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세 때 주의회 의회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4세에는 사업에 또 실패했습니다. 25세에 주의회 의원에서 당선됐지만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27세는 정신과 분열증과 신경쇠약으로 고생을 해야 했고 29세에는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으며 31세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34세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세에는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45세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47세는 부통령 선거에서 49세에는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1세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페르시아의 곱사등이로 태어난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번째 생일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 불구 소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동상을 갖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는 자신이 선물을 주겠다고 한 것,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을 후회하고 차라리 소년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도 갖고 싶은 게 있겠지 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동상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 저의 모습과 같은 동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서 있는 저의 동상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지 않다고 소년의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 저의 모습과 같은 동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서 있는 저의 동상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지 않다고 소년의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창밖 정원에 세워두고 싶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 동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소년은 동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몸을 펴고 또 폈습니다. 애를 쓰면서 몸을 펴고 그리고 또다시 애써서 몸을 펴곤 했습니다. 소년은 9년 동안 이 일만을 매일 되풀이했습니다. 21번째 생일날 그는 어깨를 똑바로 펴고 머리를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표에 대한 이런 믿음은 실제적이고 의미 있고 효과적입니다. 나는 부딪힌 하나하나의 방해물, 장애물과 역경에 감사합니다. 만일 자기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장애물은 오로지 열망을 강화하고 힘을 배가시키며 장애와 부딪히지 못했을 경우보다
10배나 더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장애물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사실 축복이 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역경을 목표로 나가는 계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것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목표로 나가는데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떤 역경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어디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할 일을 다 한 다음 계속 나아가고 또 나가는 것뿐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실수를 줄여나가십시오. 성공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발명의 천재인 보스 캐터링은 시각화의 힘과 목표 설정의 힘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와 내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현관에 아름답고 화려한 세 장의 새를 놓아두면 곧 그 세 장 안에 새를 기르게 된다는데 5,000달러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캐터링이 미리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달러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현관에 세 장을 걸어뒀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의 친구들이 현관에 화려한 세 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에겐 묻곤 했습니다. 아주 근사한 세 장이군. 그걸 어디서 뒀나?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내 장식가와 함께 가구 시장에 갔었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둘러봤는데 이것이 우리 집의 다른 실내 장식과 어울릴 듯 싶어 샀다네. 그러면 그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새는 어디 있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새가 없다네. 아니 죽은 게 아니야. 아니 난 새를 살 생각이 없었어. 누구나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내게 그것이 그저 세 장이 있을 뿐이네. 그는 세 장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 장에 늘 새를 샀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신의 세 장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이런 보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달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3%가 글로 작성된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향해 곧장 나아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똑같이 잘 교육받고 똑같이 굳은 결심을 갖고 있는 다른 10%의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에 대해 첫 번째 집단만큼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의 유일한 차이점은 첫째 집단은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작성하고 있었지만 둘째 집단에 비해서 어느 면에서 10대 1에서 100대 1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둘째 집단은 최고 집단의 3%가 누리는 극히 성공의 일부분만을 달성할 뿐입니다. 이것은 글로 작성된 목표의 힘입니다. 글로 작성된 목표는 여러분을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혼란에 좌우되지 않게 해줍니다. 조사의 다음 집단은 조사 대상의 60% 이상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이웃사람,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죠. 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목표를 아주 짧은 목표들, 이를테면 다음번 월급 인상이라든가 다음번의 승진들에 한정합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보다는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30%에 이르는 조사 대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전혀 혹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목표는 기껏해야 흐릿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확실한 목표는 기껏해야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감사합니다.